안녕하십니까. 팀 소프트스페이스의 김준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핵심 내용입니다. 소프트스페이스는 국내에 전례 없는 상업용 부동산을 위한 에어비앤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실 건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뭐라고? 소프트스페이스는 상가 1층 공실 공간을 2년 이내로 최소 1일 단위로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걸 애초에 왜 단기로 빌려줘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엔 2년이라는 통상적인 계약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관행은 시장에 존재하는 하루, 한 달, 반년 등의 수요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 그렇다 치고 너 아까 그랬잖아. 전례가 없다고. 이게 전례가 없어? 네,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는 존재합니다. 현재 이 시장의 경쟁자로서는 스위트스팟, 스토어프런트, 가치공간 3명의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스위트스팟은 시장 주도 플레이어이며 가장 유의미한 팝업 스토어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리스크의 수익 구조로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공간을 볼 수 있어도 가격, 공간, 프로세스의 설명이 없어 실질적으로 무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이 안 보인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큽니다. 저는 이걸 동대문 방식이라고 하는데, 동대문 가서 옷을 사면 이렇게 됩니다. 야, 형이 너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아, 이게 원래 이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까지 해줄게. 이런 식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가격이 불투명한 현재의 영업 방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스토어 프런트는 외국의 플랫폼을 사용하나 현재 전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어프런트에 게시되어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현존 갤러리 또는 카페들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팝업 스토어를 열기에 적합한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공간은 백화점 그리고 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리마켓들을 진행합니다. 자, 플리마켓이란 백화점 또는 쇼핑몰에서 흔히 진행되고 여러 소규모 상인들이 모여 자신의 상품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 공간은 매출 기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리마켓을 하는 사업이기에 저희와의 접점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스페이스는 플리마켓이 아닌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게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경쟁자들의 현재 영업 방식은 오프라인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라 정착한 방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있으나 전례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해결하고 있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개입으로 리스크가 높은 수익 모델을 버리고 중간 수수료 취득으로 리스크를 해지할 것입니다. 낮은 이용 편리성 그리고 낮은 가격 투명성을 온라인화하여 편리하고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의 모습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공간을 단기로 빌리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 운영자에게 문의한다. 이 공간 운영자라 하면 성수동의 S팩토리나 코엑스, 갤러리 같은 곳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한다. 세 번째, 스위트스팟 같은 에이전시에게 문의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정말 큰 브랜드가 아닌 이상 팝업 스토어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공간 운영자의 경우에 일일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연락을 해봐야 합니다. 찾았다 하더라도 가능한 기간 그리고 가격을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팝업 스토어 공간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에이전시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 바뀌어야 해? 와 같은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성. 두 번째, 편리성. 세 번째, 투명성. 지금 여러 세분화된 시장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모하고 있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자, 그럼 해외에는 이런 게 있느냐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 이런 플랫폼이 없을 뿐 해외에는 이러한 방식이 이미 정착했습니다. Appear Here, Storefront, 그리고 We Are Pop-up 같은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해외 선진 사례들처럼 단기 임대차의 온라인 플랫폼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 뭐 너가 이걸 이렇게 해갖고 단기로 빌릴 수 있게 해놨다 쳐. 그럼 이걸 누가 써? 너희의 수요자는 누구야?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의 차원. 두 번째, 테스트의 차원. 세 번째, 매출 최적화의 차원.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의 대리인 송윤석 씨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트렌디한 마케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땐 소프트스페이스. 인플루언서 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최민지 씨는 꽤나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건 리스크가 커서 하기 싫지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겸 상품도 직접 보여줄 겸 잠깐 동안만 나만의 스토어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땐 소프트스페이스. 스노우보드 샵을 운영 중인 이승윤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1년에 매출이 제대로 나오는 건 고작 4개월 남짓인데 1년 내내 월세를 계속 내고 있자니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럴 때도 소프트스페이스. 그래, 뭐 그거 다 알겠고 이거 사업성은 어떨 것 같아? 이 장표들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한 임대 적정가는 1단위 기준 장기 임차의 250%에서 350%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수동의 평균 월세는 약 200에서 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스페이스에서의 일평균 임대료는 약 18만 원에서 47만 원이 평균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좀 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단기 임대료 그리고 최대 단기 임대료로 매출 매트릭스를 구성해 봤습니다. 매트릭스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지금 돈을 줬어, 당장. 그럼 너 내일부터 뭐 할 거야? 제가 돈이 있다면 당장 내일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고 결제 모듈을 연동하여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음에 공간 그리고 사용자를 찾아 10주 이내 첫 계약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큰 꿈은 10년 이내 아시아 주요 거점 도시들에 모두 진출하여 아시아의 최대 단기 임대차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꼭 이 공모전에서 우승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소프트스페이스는 공모전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지스와 함께 부동산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파워 플랫폼 소프트스페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역시 가져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소속과 성함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직방의 안성우입니다. 질문 연결되는 질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래서 공간 확보, 임대인 확보를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고요.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제 글로벌로 갔을 때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건물주들이 보수적이고 나이가 많을 건데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다 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건물주분들은 나이가 많고 보수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저의 타겟 전략은 첫 번째, 코로나의 장기화를 이용한다.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 PM사들을 공략한다. 여러 소규모 빌딩들을 대신 관리해주는 PM사들을 채널을 뚫어서 물량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제 그 fallback 피봇 아이템이기도 하고 사업 개념 확장 아이템이기도 한데, 공실 창문을 광고판으로 활용하자입니다. 요즘 세상에 굳이 공실 창문에 연락 주세요 플래카드를 걸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간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실에 저희의 회사 로고 또는 다른 광고를 부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포인트로 건물주들에게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직접 영업을 통해 수익성을 강조한다. 이걸 이렇게 단기로 빌려주면 공실도 최소화할 수 있고 장기 임대차 사이클에 컨플릭트가 없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영업을 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블루포인트 이용관입니다. 그 단기로 빌렸을 때 렌트비가 이제 더 비싼 게 이제 큰 이제 그 수익의 이제 원천인데, 그러려면은 공실 기간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매칭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공실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또 매칭에 드는 어떤 코스트들, 예를 들어 프로모션이라든지 그걸 운영하는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지 좀 그 고민한 방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적인 공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약에 단기로 빌려주겠다고 해서 계속 단기로 빌려줘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차 사이클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단기 임대차를 하여 오히려 더 긴 기간 동안 이 공간이 공실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황인경입니다. 짧게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보통 그 팝업 스토어, 아까 그 수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찌 보면 팝업 스토어가 워킹을 하려고 그러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팝업 스토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공실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랑 소위 말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시는 그 공간 확보도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뭔가 팝업 스토어에 맞는 어떤 입지적인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공간 확보가 정말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도 제가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보통 핫한 거리, 정말 메인 거리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공실이 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트스팟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에 팝업 스토어를 내고, 꼭 메인 거리가 아니더라도 사이드여도 유동인구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그리고 그 메인 거리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공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받아볼까요? 이지스의 신동훈입니다. 그 기존 업체인 스위스팟이나 뭐 밸류에 비하여 차별성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온라인인 것 같은데, 온라인 외에 차별성이 있나요? 그리고 왜 기존 업체는 온라인을 안 할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스위트스팟은 지금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군대에서부터 봤는데, 제가 이번 해 2월에 전역을 했는데, 제가 상병 때부터 스위트스팟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고 실제로 진행을 아직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간 물건이나 물량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 네. 그 다른 질문이 네. 네. 온라인을 네.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임차인 간의 컨플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상담이나 면담이 필요할 것으로 봐져요. 팝업 스토어는 영구적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기존 임차인과의 어떤 컨플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해소 방안이 어떠실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되면 이제 단기 매장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임차인과의 컨플릭이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될 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임차인이 없고 공실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로 임대를 빌려줄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네. 어떤 컨플릭트가 있다고 하시는지 잘. 뭐 몰이든 빌딩이든 임차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아, 여러 임차인들이 그 빌딩에 있고 커피숍이든 뭐든 중복되지 않는 그 임차인들의 여러 가지 그 구성을 통해서 몰 전체의 활성화를 이루는 게 일반적인 그 자산 관리자들의 역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두서없이 이제 중복되는 데들이 들어와서 값싼 임대료로 아니면 일시적인 걸로 이제 그 시장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CBR에 있을 때 GFC 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스위트스팟이라는 업체가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고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게 팝업 스토어가 아닌데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들어온다면 운용사들 입장에서도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 입장에서도 가치가 증대한다는 느낌을 못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트렌디한 장소에 트렌디한 임차인을 집어넣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지금도 GFC 지하 2층에 그 캘레디오스코프라고 스위트스팟의 어떤 그 매장이 존재하는데 이 매장 내에서 이제 단기로 그 여러 임차인들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기도 하는 건데 제가 봐도 이거는 건물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렌디한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이 건물에 나이키, 구글, 디즈니 등 정말 젊은 그리고 해외 경험이 있는 또는 문화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더 좋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자산 그 가치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